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짚을 부분은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이 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GMP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짚어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좀 시간 관계상 좀 못해드린 부분을 이제 오늘 해드리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내년도 이 현대차 그룹주 완성차뿐이 아니라 이제 부품주까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밸류에이션 확장의 명분의 시작이다. 이게 내년도 이제 3월달에 출시되는 아이오닉 5, 거기에 이제 요게 장착돼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테슬라 다음으로 가진 어떤 그 플랫폼 전기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고 그걸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LG화학이 이제 급등한 이유로는요. 결국 이제 LG화학이 테슬라 이제 모델 Y에 이제 그 독점 공급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CATL이나 이제 파나소닉 쪽으로도 같이 뭐 공동으로 이제 공급할 거라는 어떤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거예요. 예, 결국 이제 배터리 생산을 중국에서 아마 이제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기존 이제 계획 틀어졌으니까, 기존 계획보다 이제 훨씬 많이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난징 공장 배터리 생산 2배로 확대, 이런 어떤 기사가 나면서 오늘 좀 급등을 펼쳤는데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가지신 분들 좀 문의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저한테.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이제 대한유화라든지 SKC 같은 종목 이런 것들도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매도 욕구에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팔고 싶은,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나실 줄로 아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저도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을 보고 거래를 하면 정말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세 흐름의 매도의 기준 이런 것들로 하진 않고요. 개인적으로도 펀더멘털, 성장의 어떤 이제 지속성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이제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매도의 기준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하지, 시세가 이제 최근에 한 50%, 100% 올랐다 해가지고 매도 견점을 가진다, 그런 기준으로 삼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좀 실현해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이 기업이 성장이 약간 정체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시총 수준이 이거 CATL하고 육박한데, CATL이 받는 밸류에이션 수준에 육박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매도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지금 80만 원 넘었어, 90만 원 넘었어, 이런 관점으로 가지시 마시고, 밸류 수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매일마다 체크해 드리겠지만, 펀더멘털 수준이 과열됐다든지 과도됐다든지,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매도 관점을 가져야지, 가격이 많이 그냥 올랐으니까, 내가 수익이 좀 많이 났으니까, 자신의 상황은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본전이 여긴데 그래서 매도한다, 이거는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했었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돈이 안 벌리고 큰 돈이 안 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을 초반에 이제 놓아버리는 우를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험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의 제 어떤 주식에 대한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런 소식들 자체가 이게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잖아요. 실적 모멘텀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펀더멘털에 충실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요,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전 세계, 예, 전 세계 지금 글로벌 쪽으로도 굉장히 테슬라가 글로벌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지금 대기 오염 억제책을 펴면서 전기차 수요가 이제 급등했다. 뭐 이런 어떤 기사 내용들인데요. 결국은 테슬라랑 같이 손잡고 세계 전기차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탑티어 그룹으로서 LG화학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2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거 블로그에 제가 주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새로운 신차가 나온다는 건요, 가히 혁명적인 어떤 스타트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100만 대 보급을 지금 하겠다 하는데, 그 100만 대 보급의 시작을 알리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누누이 일관되게 말씀드렸어요. 팔지 마시라. 현대차 팔지 마시라. 내년에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예. 이거 오면 본격적인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시작된다.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굉장히 좀 빈도 높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고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내년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아셨죠? 내년에 전기차 시장이 더 크게 올라가는데요. 거기에서 현대차가 제가 볼 땐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시장의 포지션을 잡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겁니다. 바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오늘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인데요. 야, 저는 이 영상을 이제 한 20-30분 정도 되는데, 요거 보면서 야, 이거 현대차가 사실은 작년에 욕 들어본 부분인 게 뭐냐면요, 야,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무슨 수소차에 올인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시장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수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는 단연 이제 세계 1등이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전기차 플랫폼도 만들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전기차도 이제 만들고 전기차 기술도 축적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가 시장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보여준 요 전기차 플랫폼 자체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 이거 이제 한 자릿수 밸류가 아니구나, 두 자릿수 밸류로 나아가는 어떤 시작점이구나, 이거를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떤 확신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투자 전략은 현대차 그룹이 포트의 부품주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뭐 이게 이제 보면 차세대 전기차 새로운 뼈대 eGMP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는 그 기존의 내연기관 차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서 변형시켜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낮고, 엔진 부분을 빼버리고 거기 뭐 모터 넣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성능도 좀 별로예요. 그런 부분에서 전용차에 특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터리도 이제 낮은 축으로 무게 중심을 낮게 만들고, 뭐 엔진도 이제 좀 위쪽에 있는 거를 모터로 그냥 밑으로 내려가지고 주행 안정성을 높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특화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인 플랫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이제 모듈화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배터리 업체들도 현대차에 공급할 때는 딱
이제 정해진 수량들을 어느 정도 딱딱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서로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한테 배터리 회사들도 굉장히 좀 그 계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좋은 거죠, 서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어떤 그 플랫폼의 어떤 방식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걸 약간씩 변형하면서 뭐 소형차, 중형차, SUV 이렇게 약간 어떤 유연한 방식으로 세그먼트, 멀티 세그먼트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부품 시스템 모듈화하고 표준화하기 때문에 설계도 강화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차를 살 때. 그래서 지금 디젤 차를 이제 타고 있는데 그 다음엔 저는 전기차를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이 영상도 그렇고 전기차를 조금 유심히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전기차는 현대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은지를 좀 많이 보는데 이거 안정성 굉장히 좋더라고요. 핫스태핑 같은 어떤 구조물을 또 사용하고 테슬라처럼.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됐고, 그 다음 차는 전기차인데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보다 더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한번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전기차 부품에 맞는 시스템 모듈화, 표준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견고한 어떤 설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전동화, 전자화, 그리고 자율주행 등 이런 가속화된 어떤 시장의 요구들을 빠르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그 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18분 이내 급속 충전을 완료하는 이런 어떤 성능. 그리고 1회 충전에 최대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에서 요약한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요걸 이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의 거의 한 7, 80%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잘 이해하면 제가 볼 때는 자동차 투자 전략은 뭐 거의 완성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특징은 크게 이제 원가 절감, 그리고 전기차 상품성, 차량의 최적화로 나눌 수가 있다. 플랫폼의 타 차종 수평 전개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 차종에 이제 공용화된 부품을 탑재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60% 이상 부품 공용화될 시 플랫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이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는 3에서 한 5%로 이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원가 비율이 한 82에서 85%가 되는 이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에서 3에서 5%의 원가 절감 효과는 굉장히 큰 거죠. 자동차 업종의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자릿수예요, 보통. 그런데 이게 이 정도의 어떤 원가 절감이 된다는 건요, 수익성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원가 절감.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상품성을 향상한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토대로 설계 시 배터리 팩을 집어넣을 적당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주행 거리가 항상 이제 걸리는 부분이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배터리를 어떻게 밀도를 높여가지고 주행 거리를 막 높일 수 있을까인데, 이 전용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팩을 바닥에서 수평으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고요. 현대차의 이제 아이오닉 5, 이게 이제 전비 6kW 수준, 기존 코나 전기차 대비해서 향상된 수준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뭐 코나 기존의 지금 전기차들은 내연기관을 이제 약간 변형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그 전비 자체가 낮은 거죠. 이 연비라고 보면 돼요. 전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플랫폼으로 만드는 차는 이 전비 자체가 향상된다. 배터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동력 성능 및 주행 질감을 향상한다. 그래서 전기차의 이런 상품성이 높아진다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의 최적화. 미션이나 이런 것들 다 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있었던 공간 자체를
다른 걸로 채워 넣으면서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자동차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공간 최적화를 통한 여유 공간 확보. 전기차 모터는 비슷한 파워를 가진 가솔린 엔진보다 크기가 훨씬 작은 크기. 그렇죠. 엔진보다 훨씬 작죠, 모터는 당연히. 또한 변속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후륜구동 가솔린 엔진차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중앙 터널이 불필요하다. 기존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경우 공간의 낭비가 발생. 그러니까요.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막 낭비되는 것들 없으니까 얼마나 효율화되겠습니까? 최적화되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오버행을 극단적으로 단축. 전장 대비 휠베이스기를 극대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완성차 기업의 전용 전기차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포모는 일단은 폭스바겐이 이제 그 열어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차의 아이노익 5가 이제 내년 3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점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때까지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좀 올랐으니까 뭐 이렇게 조정받는 거야 조정받는 거지만 추세가 꺾일 수가 없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폭스바겐 이번에 9월 달에 나온 ID3 소형 CUV 이제 도심형 이제 SUV라고 보면 되는 거죠. 소형 CUV 정도의 차체로 현대 월 5,000대 정도 판매 중이다. 테슬라 모델 3 대비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경쟁 차종이 이제 모델 3니까 가격 경쟁은 있으나 자율주행 및 OTA 등 사양이 없어서 전기차의 상품성은 다소 떨어진다. 그래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이게 이제 두 번째 또 글로벌 등장하는 전용 플랫폼 차인데요. 내년 3월 출시 예정으로 모델 3 대비 동력은 다소 떨어지나 넓은 실내 공간, 자율주행, 낮은 전비 등 전기차로의 상품성이 뛰어나며 코나 EV 대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전기차 플랫폼을 뭐 폭스바겐 현대차만 갖고 있냐?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표방하긴 하지만 뭐 기업들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지금 언론에 공개한 게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 그리고 GM, 도요타 요 네 개사인데요. GM하고 도요타의 전기차 플랫폼은 사실 내연기관을 개조한 수준으로 매우 단조롭다고 합니다. 이런 좀 허접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탑재되는 부품 수가 매우 많아서 공용화율이 높다. 그래서 대규모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게 현대차 그룹하고 폭스바겐이에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그래서 이 두 기업이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점유할 것이다는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내고 이걸로 낸 제품이 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그 기업에 대해서는 다르게 내연기관 차가 아닌 전기차 시대의 주역으로 시장은 밸류에이션을 매겨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 그다지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거 내가지고 내년에 조금 그래도 기대보다 잘 나온다. 그러면 이거 현대차는 이거 밸류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매겨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테슬라를 반격할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해서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 기반의 양산 전기차 아이오닉 5가 내년 3월 양산 예정이다. 아이오닉 5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공간 구성. 배터리 바닥 배치 형태의 전용 플랫폼 기반 아이오닉은 넓은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 확보 가능하다. 내년 기준 연 7만 대 판매 예상이 된다. 테슬라 제외한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들도 그렇고 이 전문가들도. 근데 경쟁력이 가장 높을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또 소비자들도 구입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현대차 뭐 일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뭐 차 이제 스파이샷 같은데요. 가려놓고 이렇게 주행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폭스바겐의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제 신차가 사실 테슬라 모델 3 대비해서 이 자율주행 같은 거 요게 이제 떨어진다고 이제 아까 표현돼 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이오닉의 이제 5가지 주요 경쟁력 중에서 수준급의 동력 성능과 제네시스 차량급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어요. 그래서 레벨 3 수준의 제네시스 이 2.0 수준의 고속도로 차선 변경 자율주행 기술 등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기존 브랜드보다 한 세대 진보할 예정이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성차 기업 중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차 해서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최근 지속적으로 글로벌 지역별 전기차 점유율을 상승 중에 있고요. 내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을 추월할 전망으로 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점유율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막 닛산 이런 것들은 막 떨어지고. 그래서 전기차 및 기존 내연기관 상품성 향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 및 기존 내연기관 점유율 상승으로 기업 가치 상승 예상이 된다. 그래서 북미 쪽에서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는 이 친환경차 점유율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현대차 그룹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질문 주셨지만 저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내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가 당연히 탑 이제 투자 전략에서 가장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으로 바닥권에서 기고 있지만 지금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부품 주단의 종목분들 그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이 현대차 그룹의 전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